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뉴욕 증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 지난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가격 지수가 불안정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우 지수는 4만 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예, 요즘 뉴욕 증시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 주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만큼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이 뉴욕 증시가 잘 되고 있는 핵심 요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금리, 높아진 금리를 생각한다면 통상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양상은 뉴욕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중에서도 특히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기술주에 대한 추가 신규 투자와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이 인공지능의 혁신이 이렇게 뉴욕 증시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최대 관심은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모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딱 눈에 보이는 지표에도 반응을 하지만 기대감, 전망에도 좌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지금 전 세계가 적어도 경제계에서는 내일 아침 새벽, 우리 시간으로 아침 새벽 5시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목소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크게 변동하지 않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모두들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더 좋다 이러면 주가가 대폭발할 거고요. 엔비디아가 이거 좋긴 좋지만 생각보다는 덜하네 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폭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폭등과 대폭락의 운명을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 로마 라틴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질투의 대상 이런 건데 너무 잘 돼서 질투받는 회사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과거에 게임 회사, 게임용 GPU를 생산하다가 이게 인공지능에 아주 맞다 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 제품이고 없어서 못 팔 지경이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500% 뭐 시점에 따라서 좀 퍼센트는 달라지면 엄청나게 올라 있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적하고 그동안에 주가 오른 거하고 비교해서 주가 오른 것보다도 실적이 더 좋다면 주가는 폭등. 그런데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주가가 실적보다 더 올랐다면 그럼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닙니다. 인공지능 흐름에 좀 소외돼 있어요. 다만 엔비디아가 GPU를 팔 때 메모리 HBM을 끼워서 파는데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많이 끼워 팔고 있고 삼성전자도 덩달아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과연 증권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시는 물론이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증시에 좀 어떤 여파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자체는 반가운데 내용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치킨 좋아하시는지 여쭤보는 건 실례인 것 같고 네.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예, 뭐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먹었고요. 예. 요즘은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듭니다. 예, 그 치킨이 육류 제품 중에서 가장 어떤 우리 오랜 민족 전 세계 인류와 친화성이 높고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의 아주 애호식 중에 하나죠. 맞아요. 예. 저도 최대한 일주일에 좀 닭 한 마리씩은 마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있는데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예. 이 BBQ가 이제 치킨 가격을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2년 만에 다시 가격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가격을 올린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저 처음에 장가 갔을 때 예. 그 장모님께서 집에 가면 이 닭을 삶아주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전통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향토 음식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BBQ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치킨 회사가 치킨 가격을 아주 껑충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평균 황금 올리브 치킨 등 6%를 올렸는데요. 네. 많게는 2만 3천 예, 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인기 제품 중에 뭐 황금 올리브 치킨 보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뭐 치킨 콤보 같은 경우에는 2만 4천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배달비 추가 시 이 3만 원까지도 이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할인 안 왔어요. 받으면 3만 그렇습니다. 원. 사실 예. 1년여 전에 BBQ 회장님이 사석에서 치킨값 3만 원을 해야 된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예언처럼 3만 원 시대가 와버렸다. 거기다가 예. 배달료까지 이제 포함하면 네.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골머리인데 이렇게 많은 서민들,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치킨값이 올라가면 또 물가가 또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올리려면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치킨 업계는 원 부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주 원료인 닭고기의 산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달 이 육계의 그러니까 닭고기의 원산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떨어졌습니다. 네. 닭고기가 지금 닭의 사육이 잘 돼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연구소를 실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30% 떨어진 곳이 많아요. 닭고기는 떨어졌는데 그 닭고기를 튀겨서 파는 이 치킨은. 닭고기 제품은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BBQ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 닭고기를 튀길 때 쓰는 기름, 이 올리브유가 지중해 지역의 그 가뭄 때문에 좀 올라서 그렇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가격을 올릴 때는 모든 원재료의 상승 하락을 다 차감을 하고 소비자들이 좀 납득을 해야 예. 뭐 오히려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래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올리브유 오른 거 올리브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물론 적지는 않지만 결국은 육계 닭 가격이 떨어졌다. 이 대목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래서 좀 소비자들이 좀 서운한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그 육계 회사들 닭고기를 제조해서 만드는 이 회사들의 경영 실적표를 보면요. 교촌 같은 경우에 이것도 최근에 닭고기 가격 올린 적이 있는데 영업 수지 표를 보니까 작년보다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예. 이익이 늘어난 것은 경영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혹시 가격을 높여서 이익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다 같이 지금 고통 분담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닭고기 회사들의 이런 어떤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업체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비자도 그렇고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서운한 입장을 앞으로도 좀 잘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해주신 부분이 또 체감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할 것이냐라고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언제까지 좀 이런 물가 행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물가 결국 수요 공급이 안정을 찾는 순간인데 그게 이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이것은 좀 하늘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현재 정부에서는 특히 한국은행의 예측을 보면 올 연말 정도가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하나의 중대 변곡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각자가 물가 안정에 노력을 하고 또 국민들이 물가 안정 심리가 확산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대 인플레가 또 증가했습니다. 이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게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물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물가 쉽게 안 잡힙니다. 예. 자, 거기다가 소비 심리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들 것이야. 내 실질 구매가 줄어들 것이야. 이 소비 심리도 감소했는데 이 소비 심리가 감소한 게 바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예. 한국은행의 이 종합 소비 심리 지수 이게 지난 5개월간 잘 나가다가 기준선인 100을 넘었었는데 5월 달은 이게 98.4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가 있다 이러는데 농산물 가격은 최근 조금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어요. 계속 오르긴 하는데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공포가 하나 지금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료가 오를 수 있다. 이 공포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와중에 닭고기 가격이 또 올랐으니까 이것 또한 기대 인플레를 높이는 예. 물가 안정에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체감 물가도 내려오고 소비 심리도 낙관적으로 바뀌는 소식 저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주제 볼게요. 정부가 오늘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의 선발 기준과 그 규모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선정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이게 정확히 뭐예요? 예, 1기 신도시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기 신도시라 하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집값 안정과 인구 분산을 위해서 서울 주변에 5개 지역에 80년대 후반에 대대적인 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자, 여기에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면 전세값이 폭등하고 건자재 값이 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1기 신도시를 통합으로 재건축하되 통합에 적극 협조하는 지역에는 선도 지역을 해서 먼저 해주도록 하겠다. 이래서 노후 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네. 이 1기 신도시 중에 약 10%가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요. 안전진단도 면제해주고 또 아파트 청수도 높여주고 용적률 확대, 건폐율 확대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면 기부 체납이라 해서 공공에 땅을 기부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대폭 줄여지겠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조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도 지역에서 탈락하는 90에서 95%. 이것은 선도 지역이 빨라지는 만큼 앞으로 20, 30 내에 재건축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공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도 지역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지금 곧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선도 지역 선정의 기준, 뭐 주민 동의율, 재정비 계획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발표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